자, 초격차 인재 만들기. 초등학생에게는 학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뭘 도와줄 수 있을지라고 하는 거를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중학생 대상이 되겠습니다. 중학생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학부모님들이 지원하고 성장에 도움 줘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코치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대강대강 키우면 돼요. 그러면은 뭐 힘들지도 않고 뭐 지지고 볶고 시간만 보내면 되는데, 우리는 목표가 딱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초격차 인재를 키우기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의 강력한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는 많이 꺼려하시고 마음이 편하지 않은 중학생 자녀예요. 대부분 부모님들께서 저한테 찾아오시는 시기가 자녀가 중학생이 되면은 많이들 고민을 토로하시러 찾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알게 된 거, 그리고 아이들한테 꼭 반드시 그 시기에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제공해야 되는 거 위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는 네 편이야. 바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중학생 때는 사춘기에 아주 절정을 이뤄요. 예, 그리고 아이가 그냥 사춘기잖아요. 이러면서 지금의 그 현 사태와 문제를 그냥 넘어가기가 일쑤고요. 뭐 나이 먹으면 그 아이도 좀 나아지겠죠. 이러면서 시간만 보내려고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컨대 사춘기도 사춘기지만 그 당시가 되면, 그 나이대가 되면은 아이들이 차곡차곡 쌓아놨던 거를 폭발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쌓아놨던 게 무엇인가를 알면은 훨씬 그 폭발하는데 대응이 되겠죠. 좀 준비가 되겠고, 또 당하는데도 좀 쿠션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잘 그 밑작업이 안 돼 있으니까 부모님도 당황하고 아이도 방황하고 이러는 그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가져오더라고요. 네, 연코치님 말씀 들어보니까 쌓아놨다고 그러는데 뭘 쌓아놨다는 거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알아볼 주제가 확실하게 드러나는데요. 예, 쌓아놓은 게 아이들이 부모님을 적대시하는 거죠. 지금까지 나한테 도움된 게 없어. 그들이 도움된 게 없어. 그리고 나한테는 계속 스트레스만 줘. 압박만 줘. 내가 세상 편해본 적이 없어. 라는 생각을 갖고 부모님들을 대할 때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빠, 엄마에게 칭찬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야. 어디 가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고민이나 갈등 부분을 부모님들 할 때 아이들은 온몸으로, 분위기로, 그리고 지나가는 말, 틱틱거리는 말로 내뱉어요. 틀림없이 전달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 말에, 그 제스처에, 그 뉘앙스에 관심을 안 가져요. 둔감하죠.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고, 아, 그냥 제가 그런 말을 했나 보다. 이러고 워낙 본인들이 바빠, 삶이. 그렇다 보니까 그냥 지나갔던 것들이 그 아이들은 곰고 골마서 그 부모님도 같이 적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싸울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내 편이 필요할 때 우리는 정말 너하고 한 팀 먹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끊임없이 부모님들도 전달하고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노력이 조금이라도 소홀하거나 아이들이 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밥 먹이고 막 그 엄마 아빠가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먹여 살려주는 거지. 그리고 학원 보내주잖아. 공부시켜주잖아.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 아이들한테는 정서적으로 어떻게 좀 갈급한 것들도 채워달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끊임없이 나는 네 편이고 너를 책임질 사람이고 언제든지 널 믿어 라는 메시지와 행동들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중학교 때 또 폭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래도 그래서 좀 봐주는, 양해가 되는 범위가 좀 넓은 편이지만 중학교가 딱 되면은 1학년 때까지만, 뭐 1학년, 2학년 때까지만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하지만 학원에서는 순서 정하는 게 완전히 루틴이 되어버리잖아요. 학원에서는 몇 개 맞아서 틀렸어. 막 이런 게 순위가 매겨지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이 대단해지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성장이 빨라서 몸집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큰 놈이 그것도 몰라? 저렇게 큰 놈이 아빠 엄마가 힘든 것도 몰라?
몰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아이들 아직까지 애기거든요. 속은 어린애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르몬과 딱 결합해서 분노와 짜증만이 다 가득 차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분노와 짜증을 누구한테 푸느냐? 내 편이 아닌 부모들한테 푼다는 거죠. 이렇게 중학교 시절을 이 시기에 부모님과 싸움하고 부모님 반항하고 그들이 원하는 거를 나는 안 해줄 테야 라는 그런 반항과 그리고 어긋남으로 그 시간을 보낸다면 그 아이들이 초격자 인재로 가기가 어렵고 점점 멀어져요. 네,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어요. 또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부모도 우리 다 처음이잖아요. 그 아이한테는 첫 부모잖아요. 부모 역할도 우리가 뭐 그런 아이를 키워봤어요. 다 그러고 뭐 아이를 갖다 100만 명을 키워본 것도 아니고 부모들이 실수하고 시행착오가 있는 건 당연해요. 어찌 보면. 그렇지만 그 실수가 반복돼서 그 아이를 실패의 길로 끌고 가지는 말자는 얘기죠. 네, 그래서 중학교 시절에도 이렇게 단단히 우리는 한 팀이야. 목적과 목표가 네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야 라는 그런 믿음을 준다면 그 아이는 그래도 여러 가지 시간을 낭비하는데 에너지를 덜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사춘기의 특징이라고 하더라도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으로 부모님들이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깝게 들리거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거나 이런 시기가 사실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린 전적으로 네 편이야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마인드 컨트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은 그러려니 이것도 굉장히 어렵죠. 그러려니 근데 네가 왜 그래?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려니 맞아. 자체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래도 부모님은 우리는 그래도 네 편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씹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첫 걸음의 중요한 대목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해 주신 부분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셨거든요. 그 부모님들이 이야기할 때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중학생 자녀에게는 우리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써주세요. 우리라는 표현. 네,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해볼까? 우리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쳐볼까?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 이렇게 해서 약간 좀 공동체, 운명 공동체 그렇죠. 라는 부분을 좀 그 말 안에서도 어필을 좀 해주시면 그렇죠. 그거는 효과적이에요. 네. 그리고 어깨를 두들겨 준다거나 네. 이렇게 좀 안아주는 것도 그때 당시에는 또 지극히 피하거든요. 네. 그런데 줄기차게 한번 해보세요.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여기서 그만둔다. 네. 이게 아니라 좀 어깨를 이렇게 쓰다듬어 준다든가 손을 좀 잡아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참 따뜻하게 느껴지고 부모님은 나를 믿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중학생 편 첫 시작입니다. 이것저것 말씀을 갖다가 많이 좀 드렸는데요. 다음 편서부터는 테마별로 정리를 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이것저것 얘기 많이 했는데 그거 잘라주세요.